아이솔레이션, 비지터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게 비지터 패턴이었고, 얘는 이 달라진 비헤이브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각각의 노드에서만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인터프리트랑 템플릿 메소드는 그래서 클래스 스코프를 가진다는 거죠. 상속 구조를 통해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은 다 오브젝트 컴포지션에서 아이솔레이션 하더라도 오브젝트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 했잖아요. 비지트나 오브젝트 혹은 프레미터, 스테이트 다 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 했는데 인터프리터는 아이솔레이션을 별도로 한 게 아니라 맡긴 거죠. 각 클래스들한테 상속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도 그 변화하는 부분을 자식한테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네리턴스 추리를 통해서 변화하는 부분을 그, 분리해냈기 때문에 얘들은 클래스 스코프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다 했군요. 자, 몇 개일까요? 5개, 10개, 13개, 25개나요? 몇 개 안 되네. 자, 몇 개 안 되는, 25개밖에 안 되는 패턴이네요. 30개가 될 줄 알았더니 30개도 안 되네. 네. 25개인데 실제 어댑터 패턴은 2개로 됐으니까 24개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클래스 스코프는 이네리턴스 추리로 대부분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이제 클래스 스코프였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코프는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오브젝트 컴포지션 혹은 오브젝트 릴레이션이겠죠. 뭐 레퍼런스 관계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를 또 파라미터 넘겨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는 패턴들이 오브젝트 스코프였고요. 자, 이제 선물 5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오늘 그 교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25개를 하나씩 이제 네, 다시 이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제 거의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팩토리 메소드는 여기서 방점을 전에 어디다 뒀었죠? 메소드에서 뒀었죠. 당연히 이제 크리에이셔널 패턴이니까 팩토리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팩토리 메소드는 컨스트럭터 아니고 메소드를 통해서 한다는 게 특이했었죠. 그래서 이제 create A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의했었고 그 팩토리 메소드 자체도 그 팩토리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 자체도 상속 구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한 크리에이터가 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걔를 대체하면 실제로 만들어진 팩토리 된 그 오브젝트도 상속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였죠. 이렇게 말만 해도 이해가 돼야 하는 시점이죠. 다시 그림을 봐야 되는 건가? 네. 다시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오늘 안 끝날 텐데.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프로덕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크리에이트 프로덕이라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팩토리 메소드인데 크리에이트 프로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콘크리트 크리에이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크리에이트 1, 콘크리트 크리에이트 2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프로덕을 하면 프로덕 A가 나올 수도 있고 프로덕 B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얘의 상속 구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얘가 뭐냐? 자, 두 번째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패밀리라 그랬죠? 군이라 그랬죠? 그죠? 프라덕 군이 있고 각 팩토리가 그
여러 개의 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군별로 팩토리가 있어야겠죠. 1번 패밀리에 대한 팩토리, 2번 패밀리에 대한 팩토리. 만들어놓은 프로덕트야. 뭐 얘가 각각 그 자동차 샤시를 만들고 휠을 만들고 뭐 시트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각각의 팩토리가 뭐냐에 따라서 뭐 공장이 뭐냐에 따라서 제네시스를 만드는 공장이면 제네시스가 나오는 거고, 포드를 만드는 공장이면 포드가 나오는 거고, 산타페를 만드는 공장이면 산타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는 산타페가 아니고 산타페의 샤시나 카시트,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싱글턴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get 인스턴스만 다시 상기를 시키고요. 싱글턴을 보통 할 때는 컨스트럭터는 그 컨스트럭터를 직접 new a 뭐 이렇게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은 get a.get instance 이렇게 스태틱한 액세스 메소드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막아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하는데, 싱글턴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로 어느 스코프에서 하나가 되느냐 이건데, 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클래스 로드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클래스 로드가 바뀌면 달라지면은 서로 다른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패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클론이라고 그랬죠. 클론 방식을 써가지고 이미 클론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완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템플릿이나 뭐 어떤 완성품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클론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몇 가지 변경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패턴이 되는 거죠? 그 프로토타입도 상속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프로타입이 A 프로타입이 있고 B 프로타입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테마를 생각해 보죠. 테마 지금 보니까 그 구글 메일 그 지메일도 보니까 테마가 생겼던데, 그게 이제 각각에 있어가지고 블루 테마가 있고 레드 테마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메일에서 어떤 그 메뉴가 아니라 그 지메일이라고 쓰는 그 이미지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고, 그리고 각각의 메일에 쓰는 그 뭐 그 폰트 같은 것도 다 테마인데, 그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마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든가 이미지가 다 만들어놨겠죠. 그냥 그걸 실제로 레퍼런스 하겠지만 카피해서 클론해서 쓴다 쳐봐요. 그러면 레드 스킨이하고 레드 테마랑 블루 테마 내용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럼 레드 테마용 쭉 만들어 놓고 블루 테마 쭉 만들어 놓고, 실제 그 프로타입이 레드 걸 쓰느냐 그 블루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카피해서 쓰는 건데, 물론 지메일 같은 거는 그 클론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템플릿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동일한 템플릿 쓰면서 자식 클래스, 콘크리트 클래스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 어쨌든 그러한 이네리턴스 추리를 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패턴이란 거죠. 단순히 클론만 하면 패턴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클론인 거죠. 네, 빌더는 파트를 만드는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랬죠. 파트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고,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빌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패턴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빌더를 바꿔치기 하는데, 바꿔치기 하는 가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한 방법은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개의 자식 클래스로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빌드를 바꿔주면 파트도 빌드 파트에서 콜 될 텐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제네시스가 나올지 제네시스 쿠프가 나올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빌드는 주로 사용되는 게 이런 경우라 했죠. 실제 이렇게 파트들을 이렇게 콜하는 것은 얘 컴포지터의 책임인 거고, 그죠? 파트가 파싱하면서 쭉 콜해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얘들이 콜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 얘는 아스키 컨버터는 아스키를 만들고 태그는 태그를 만들고 위젯은 위젯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완성폼에 대해서는 빌드 패턴에서는 정의하는 게 없다 그랬죠.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이 빌드 패턴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뜻 보더라도 모양은 다 똑같죠. 자, 크리에이션 패턴이 끝났고요. 스트럭처럴 패턴을 다시 복습해보면 어댑터랑 다시 앞으로 갈까요? 어댑터랑 프락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어느 게 인터페이스가 같은 거죠? 프락시가 같은 거죠. 그죠? 프락시는 그냥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건데 뭔가 앞뒤로 점점점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점점점을 하는 게 그 프락시였고요. 어댑터는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진 놈을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방법이 양쪽을 상속해서 만들었으면은 클래스콥이었고 그게 아니라 어댑터라는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서 맞춰주면은 그것이 오브젝트스콥이었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브릿지는 뭐가 브릿지라 했죠? 그걸 어댑터가 하는 거 아닌가? 자, 그 브릿지는 인터페이스랑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하는 건데 그 당연히 그 자바 랭귀지에서 인터페이스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 거죠? 인터페이스 시그너처들의 임플리멘테이션 인터페이스하고 시그너처가 전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예? 전혀 비슷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댑터 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죠? 어댑터는 하는 일이 비슷한데 이름이 시그너처만 다른 거고 얘는 하는 일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지금 포커스인 거죠. 지금. 그죠? 임플리멘테이션 원래 이렇게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죠? 임플리멘트 추리가 아직 존재를 해요. 근데 나는 브릿지는 내가 고객한테 노출하고 싶은 인터페이스는 이쪽이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댑터는 인터페이스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이미 이 인터페이스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임플리멘테이션은 저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어. 그걸 맞춰주는 게 어댑터고, 그죠? 브릿지는 내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죠. 하는 일은 항상 유사해요.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고 돼. 자, 데코레이터는 실제로는 데코레이터는 컨테이너 컴포넌트 컴파지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예, 비슷한데 하는 일이 일단 의도와 목적이 좀 다른데 데코레이터는 살짝 뭔가 일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뭔가 좀 추가적인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컴포넌트라는 걸로 보여진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거는 컴파지 패턴이랑 똑같은데 얘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얘 자체도 데코레이터를 입혔어도 컴포넌트가 되는데 살짝 뭔가 일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게 중첩될 수가 있고요. 그죠? 뭐 물론 컴파지도 중첩될 수 있죠. 그래서 트리 모양은 동일하죠.